오늘이 10월 5일입니다. 여기는 남부지방이라 난지역 마늘을 심었습니다. 시마늘을 심을 때 시마늘 고르는 기준을 살펴보고 또 시마늘 소독하는 방법과 시마늘을 심을 때 심는 깊이는 어느 정도로 깊게 심어야 되는지 등 마늘 심었던 내용에 대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시마늘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이렇게 보관하고 있었지요. 이게 난지형인 대서마늘입니다. 이걸 쪽 분리를 하고 소독을 할 겁니다. 마늘 쪽을 분리합니다. 이 마늘을 하나하나 쪽을 분리해야죠. 분리하다 보면은 요렇게 좀 붉은 게 있고 튼실한 게 있고 짜잘한 게 있습니다. 요 짜잘한 게 있죠. 여러 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 짜잘한 것들은 심으면 튼실하게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골라서 먹고 5 내지 7g 되는 좀 튼실한 쪽, 좀 튼실한 것들을 골라내는 거죠. 이 정도 크기면은 5 내지 7g 정도 되거든요. 요런 시마늘을 중심으로 고르고 있는데 쪽을 분리한 이걸 인편이라고도 하고 쪽이라고도 하고 종구라고도 하는데 저의 영상에서는 시마늘로 용어 정의를 하겠습니다. 이 정도 크기면은 5 내지 7g이 될 거거든요. 크기는 5 내지 7g이 좋은데 8g 이상이 되는 너무 큰 것은 2차 생장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략 5 내지 7g 정도 되는 시마늘을 고르고 시마늘이 뿌리가 나오는 부분과 요 부분의 폭이 넓은 게 좋다라는 겁니다. 요 뿌리 부분의 폭이 넓으면 좁은 것보다 뿌리가 많이 나오겠지요. 뿌리가 많으면 적은 것보다 아무래도 잘 자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왕이면 그렇다는 거고요. 너무 따지다 보면 마음에 드는 게 없겠네요. 허허. 그런 시마늘들을 중심으로 골라내는 거죠. 이런 것들은 5 내지 7g 되는 좋은 시마늘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골라내겠습니다. 이렇게 골라내는 거죠. 이런 것들은 좀 튼실하죠. 너무 작은 것은 마늘이 뿌리를 내려서 뿌리가 스스로 영양분을 흡수할 때까지는 이 시마늘의 영양분에 도움을 받습니다. 이 시마늘은 시감자처럼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 시마늘이 유지되면서 통마늘처럼 보이다가 월동 후 인편이 분화되면서 쪽마늘로 자라기 시작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마늘이 부패된 부위가 있거나 상처를 입은 것은 세균이 침투하기가 쉽기 때문에 땅속에서 썩어버릴 수도 있어서 상처가 있거나 부패된 곳은 없는지 살펴보고 흑색 서금 균핵병이 발생된 곳의 마늘은 사용하지 않고 건전한 시마늘을 골라서 심는 게 중요하지요. 그러니까 시마늘이 썩지 않고 잘 붙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농부는 굶어도 씨앗은 남긴다는 말이 있지요. 종자가 좋아야 농사가 잘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종자를 남기고 좋은 시마늘을 심는 것이 마늘 농사 성공의 첫걸음이라 이렇게 요리 보고 조리 보고 해서 좋은 시마늘을 고르고 있습니다. 마늘 소독은 약은 이미 타놨습니다. 여기다가 타놨죠. 요 양파망에 담은 거를 넣습니다. 넣으면 됩니다. 마늘 쪽 분리한 거를 양파망에 담아서 이렇게 침지시킵니다. 담그는 거죠. 이렇게 해서 벽돌을 하나 눌러 놓으면 됩니다. 그늘에 두면 되거든요. 벽돌을 하나 눌러 놓으면은 담궈지죠. 양파망에 넣었죠. 지금 양파망에 넣어 놨습니다. 양파망에 넣어 가지고 벽돌을 하나 눌러 놓으니까 잠기죠. 잠기면 되는 거니까 시마늘 소독하고 있습니다. 침지 담그는 거죠. 침지니까 담근다는 거죠. 이렇게 담궈서 이게 살균제거든요. 흑색 서금 균핵병이나 이런 균들을 미리 소독을 하고 심어야 그런 병들이 예방이 되거든요. 1시간 후에 꺼내서 그늘에 말리겠습니다. 침지하고 꺼냈거든요.
그늘에 펼쳐놓으면 마르거든요. 이렇게 좀 펼쳐놨습니다. 이렇게 말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좀 마르면은 당일에 심어도 되겠지만, 왜냐면 이게 마르지 않으면은 미끌미끌 하거든요. 그래서 심기도 좀 불편하고, 심마늘을 내일 심을 겁니다. 오늘이 10월 5일입니다. 심마늘을 심고 있습니다. 심마늘을 심을 때 어떤 점을 고려해서 심으면 좋은지를 한번 시연을 해 보겠습니다. 심는 시기는 남부지방에서 많이 심는 난지형은 9월 말부터 10월 중순까지 심으면 되겠고, 추운 지방인 중부지방에서 많이 심는 한지형은 10월 중순부터 11월 초까지 심으면 되겠습니다. 제가 소독을 한 거죠. 이게 심마늘인데 소독을 했습니다. 심을 때는 여기서 뿌리가 나오는 부분 아닙니까? 뿌리가 나오는 요 부분이 똑바로 심겨져야 되는데, 이걸 옆으로 비스듬하게 심거나 아니면 거꾸로 이렇게 심으면은 마늘 통의 모양이 삐뚤어져서 상품성이 좋지 않기 때문이지요. 심는 깊이는 5cm 정도로 심어주면 되는데, 그 5cm라는 기준은 여기가 뿌리가 나오는 부분 아닙니까? 이 뿌리가 나오는 부분이 땅속으로 5cm는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 마늘 길이가 대략 한 3cm는 될 것 같거든요. 그럼 한 요 끝에서부터 2 내지 3cm 정도가 흙이 묻히게 되겠죠. 5cm 정도 깊이의 땅속은 좀 따뜻하거든요. 그래서 뿌리가 동해를 입지 않고 너무 얕게 심으면 뿌리가 동해를 입기 쉽고 열구가 되기도 합니다. 또 너무 깊게 심으면 발화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대략 5cm 정도 깊이로 심으면 제일 좋다는 겁니다. 한 5cm 정도 깊이로 심으면 되니까 뿌리가 나오는 이 부분이 아래로 가게 해서 똑바로 심으면 됩니다. 지금 꾹 눌러주면 됩니다. 지금 흙이 부드러워서 잘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꾹 눌러주면은 어쨌든 이 마늘의 끝부분이 보이지 않도록 심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흙을 양쪽으로 있는 흙을 살짝 긁어 모아주면 되죠. 또 심다 보면은 요런 심마늘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많지는 않는데 간혹 가다가 삭이 좀 올라온, 요 촉이 올라온 심마늘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걸 버릴 수도 없고 심어야 되거든요. 물론 일부러 이 촉이 올라오는 것들을 골라 심을 필요는 없고, 혹시 올라오는 것들이 있으면 이것도 버릴 필요는 없으니까, 심마늘도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혹시 부러지지 않게 주의를 하면서 심으면 되거든요. 촉이 이미 좀 올라왔기 때문에 요 마늘도 이렇게 꼭 눌러주면 됩니다. 흙이 부드러워서 촉이 안 보일 정도, 촉이 안 보일 정도로 이렇게 심어 놓으면은 되거든요. 그리고 심다가 보면은 이렇게 마늘 껍질이 벗겨진 마늘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뭐 일부러 껍질을 벗길 필요는 없겠지만 취급하는 과정에서 이 껍질이 벗겨질 수가 있거든요. 벗겨진 마늘은 그대로 심으면 됩니다. 이렇게 심고 난 다음에 복토를 좀 해줘야 되는데, 뿌리에 발화력이 좋을 때 솟아오르는 마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뿌리가 솟아오르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복토를 해줍니다. 또 흙을 채워주지 않고 구멍이 비어 있는 것보다는 흙을 채워주면 뿌리에 동해피해 예방도 되고요. 또 구멍이 뚫려 있는 유공비닐을 멀칭을 했기 때문에 바람이 불거나 하면은 플럭이거나 하게 되고, 삭이 나올 때 바로 올라오지 못하고 비닐 밑에 숨어버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복토를 해줘서 덮어주면 플럭이지 않게 되지요. 플럭이지 않게 하는 이유도 있고, 또 아무래도 공기가 들어가지 않고 하다 보니까 냉해를 입지가 않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다 심겠습니다. 심마늘을 심고 복토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복토는 흙을 돋아주는 것이지요. 흙을 덮어줬죠. 흙을 이렇게 덮어놨습니다. 심마늘 다 심고 흙을 덮어놨습니다.
마늘은 월동을 하는 작물이기 때문에 투명 비닐을 사용하면 제초에는 문제가 있지만 흑색 비닐보다 보온 효과가 더 좋아서 굴은 흑색보다 더 크게 자랍니다. 저는 흑색 비닐을 멀칭을 하고 심었는데 투명 비닐과 흑색 비닐의 장단점은 있습니다. 이제 물을 한번 흠뻑 줄 거거든요. 심한으로 심고 물을 흠뻑 주고 있습니다. 물을 주면 이제 심한을 심기 끝이죠. 어제 침지 소독을 하고 다음날 오늘 심는데 침지한다고 물에 담궜더니 수분이 있어서 그런지 벌써 일부 몇 개가 뿌리가 나오는 게 보입니다. 이렇게 뿌리가 나오는 것도 심어도 됩니다. 이걸 보면은 수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지요. 그래서 흙이 촉촉할 정도로 물을 뿌려줍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은 삭이 올라올 때까지 2-3일 간격으로 물을 줄 거거든요. 그러면 일주일이면 삭이 올라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심한을 심는 과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